미국 조지아 공장에 한국인 300명 체포 소식 들으셨어요? 빠르면 수요일에 귀국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번에 파견된 우리나라 직원들은 미국에 상주하면서 공장 일을 하려고 간 사람들이 아니라 배터리 공장 설비를 목적으로 파견된 사람들이거든. 공장이 다 지어져야 미국인들을 고용할 것 아니겠니? 일부 언론에서는 바이든 행적 지우기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제보자가 토리 브레넘이라는 공화당 예비 후보자라고 하더구나. 바이든 행적 지우기라기보다는 토리 브레넘이라는 예비 후보의 정치적 업적 쌓기가 아닐까? 개인적인 돌발 행동이다 보니 트럼프도 인지를 늦게 했고 다음날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교육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을 했어. 이 코멘트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해석되거든. 이런 상황들로 볼 때 의도한 행동으로 보이질 않아. 그래도 미국 단일 단속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 트럼프가 모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아니면 나중에 자국민 교육을 위해서는 기술 인력들이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언급을 설명할 길이 없잖니.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 이번 일로 트럼프가 얻게 될 이득이 없다고 생각해. 한국인을 수갑과 쇠사슬로 묶고 연행하는 장면을 TV로 전부 내보내는 의도가 한국 정부의 어떤 경고나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우리 정부가 알 수 있어야 하거든. 하지만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영사를 보낸 조치 외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 우리가 특별히 불만을 살 내용이 없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면 오히려 강하게 따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였다면 따져야지. 미국이면 못 따져요. 따져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 따져야겠지만 세계에서 제일 힘세고 우리 물건 제일 많이 팔아주는 미국에게 어떻게 따질 수 있겠니? 길을 걷다가 건달이랑 어깨가 부딪혔는데 사과하라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 체급이 좀 돼야 말이라도 해볼 수 있지. 게다가 따져서 말이 통할 상대도 아니야.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해주기로 하고 공장도 지어서 미국인 고용도 늘려주고 하기 위해서 간 건데 여러 기사들을 보니까 비자 문제라는 게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문제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럼 서로가 윈윈하기 위한 건데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랜 준비와 대규모 작전치고는 금방 풀어주는 것도 웃겨요. 그래서 난 이게 트럼프가 몰랐던 게 아닌가 싶어. 이 기사를 북중러 지도자들이 본다면 우리 동맹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할까요? 이번에 중국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국가들은 뭔가 흐트러짐 없는 협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 진영은 자꾸 불협화음만 세계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번에 북중러가 한자리에 모인 게 66년 만이라고 하던데 이건 북중러가 서방 진영에 보내는 어떤 메시지가 있진 않을까요?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무역 문제로 중국과 힘싸움을 하고 있잖니. 그런 압박과 견제에도 우리는 건재하다는 모습을 보인 거겠지. 서로에게는 유대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할 목적도 있고 말이야. 전 이번에 김정은이 의전서열 2위라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북한이 그 정도의 체급이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내준 것에 대한 푸틴의 입김이 작용한 것 같다고 하는 내용을 봤어요. 열병식에서 반서방 진영이 모이는 걸 보니 정말 전쟁이라도 일어날까봐 걱정돼요. 알 수 없는 걸 걱정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걸 해야겠지. 현재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은 건 알고 있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국채 금리는 급등하고 있어. 이건 경제에는 부정적인 신호야. 그렇다고 절망만 있는 것도 아니야. 이런 신호들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희망적인 해석들도 있어. 하지만 나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야. 내가 지수 하락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고용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좋은 지표가 아니야. 물가가 안정되고 신규 고용이 늘거나 유지되는 상황. 즉, 계획된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 좋은 거지. 국채금리 상승이나 고용시장 불안 같은 부정적인 신호들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응급처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 그것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고용이 안 좋다는 건 시장에 안 좋은 신호인데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좋은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좀 위험해 보이긴 해요.
사실 다 듣고 보면 이 말도 일리 있고 저 말도 일리 있고 한 거야. 국채가 급등한다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우리 글로벌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쓰는 화폐들도 신용화폐라고 부르잖아요. 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신뢰라는 것이 무너진다면 정말 큰일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전쟁이나 관세 같은 문제들만 터질까봐 관심 있게 봤었는데 부채 문제는 그동안 소홀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다. 부채라는 것은 오늘날의 글로벌 시장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구나. 세상에 온갖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 없네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도 빨리 끝나야 할 텐데 중국 열병식 때 참석한 푸틴의 모습을 봤을 때 전혀 위축된 면이 없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보였다. 당연히 그런 자리에서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겠지만 주변 상황을 봐도 푸틴이 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어쩌면 세상은 우크라이나가 항복해 주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정이라는 단어가 힘을 잃어가는 느낌이네. 듣기 좋은 소리일 뿐 애초부터 그런 건 없었을지도 모른다. 오늘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은 8조, 원달러 환율은 1390원, 코스피는 3219포인트로 3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다. 박스권 전략을 세우려고 해도 이러다 갑자기 한 방향으로 달리면 답이 없을 것 같다. 그래도 웨이비스 덕분인가 이번 주는 느낌이 좋다. 느낌이 항상 틀린다는 게 함정이지만